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45회 F8 2급 A형 실무이론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보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가구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이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로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예금 이자 25만 3,800원 해서 맡기신 금액으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일단 분개를 해보시는 게 빠르겠지요. 3월달 31일자에 맡기신 그랬으면은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253800. 자, 이거 왜 들어왔습니까? 자, 예금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자 수익이 되겠어요. 이자 수익이. 고로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생겼고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고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3번 확인해 볼까요? 3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찾아보자. 첫 번째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것은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 부터 쓰시는 거죠. 그 중에서도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 구분해서 쓰는 것이고요. 자, 식구가 세 식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일정 시점 그쵸? 보는 점이 1월 1일이면 기초재무상태표, 자 12월 31일이면은 기말재무상태표. 오, 답이 보이네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3번 되겠습니다. 3번. 너무 쉽죠? 자, 이 부분은 이번은 좀 쉬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개인기업의 항공상사의 3월 중 상품 거래 내역입니다.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3월달 매출 원가가 얼마냐라고 했어요. 자,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팔려 나갑니다. 자, 고로 현재 200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300개 해서 내 창고에는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지금 50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300개를 매출했기 때문에 일단 요거 팔려 나갔겠죠. 200개 해서 20만원 하고요. 매출 원가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몇 개가 그렇습니다. 100개. 자, 300개 중에서 100개가 팔려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자, 200개 하고 100개 해서 300개니까요. 그래서 100 곱하기 3,000원 하시면 30만원 되겠습니다. 고로 여기 부분이요 30만원 해갖고 합쳐보시면은 이제 50만원이다 보니까 두 개 합쳐갖고서는 70만원. 자, 답은 매출 원가는 지금 70만원. 자, 뭐가 지금 문제가 있나요? 오, 잘못 썼군요. 여기가 지금 100개 하고 30이니까 30만원 해서 두 개 합쳐서 50만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답은 3번이다. 자, 맞는지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됐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문제에서 매출 원가가 아니라 혹시 기말 상품은 얼마나 되나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남아있는 거 아까 기말이니까요. 여기 지금 200개 하고 300개 중에서 전체 500개 중에서 300개를 팔았으니까 남은 건 이제 200개 남을 거 아닙니까? 200개 곱하기 3,000원 해서 60만원이 기말 상품 재고가 되겠지요. 다음 4번. 다음 거래 회계 처리 시 차변에 표시될 계정 과목과 금액은 금액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차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상품 100만원을 매입하고 이때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운임은 차변의 상품으로 보셔야 되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2번 되겠습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 나왔습니다. 자, 취득 원가가 2천만원의 화물용 트럭을 1,30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대금은 얼마를 받기로 했고요.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 누계가 80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침착하게 분개를 해보시면은 일단 대변 쪽으로 트럭이니까요. 차량 운반구가 나갔겠어요. 2천만원짜리가. 그렇게 하고 자, 이때 감가상각 누계 800만큼을 빼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1,300에 처분했으므로 자, 대금은 얼마를 받아요? 그러면 미수금 되겠죠? 1,300. 자,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고로 8하고 1300하고 합쳐주시면은 금액이요. 100만 원만큼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해서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되겠지요. 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 되겠습니다. 3번. 저것도 간단하게 또 3번 처리됐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계의 기본 가정은 무엇이냐? 기업의 실체. 기업도 하나의 실체가 있다고 보시고요.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기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그랬으므로 이거는 뭐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 답이 3번이 참 많아 보이네요. 이것도 3번 되겠습니다. 3번. 오케이. 자, 7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무형자산은 보시다시피 개발비지요. 개발비. 자, 이 개발비가 무형자산이고 경상연구 개발비는 이거는 개발을 시작해갖고 성공했으면 개발비가 될 텐데 실패했다는 거죠.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자산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개발비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8번.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토지와 또 하나가 뭐가 되겠다?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 자체는 자,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토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 토지라고 하는 거는 구입을 해놓으면 값이 올라간다. 왜냐면 토지가 좀 작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토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가지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9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매매증권 취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다뤄왔던 문제죠. 단기매매증권 그러면은 1년 이내 사고 팔 자, 증권이기 때문에 이때 이 매입 주식이요. 12,000원씩 매입하고 이 수수료를 합치시면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도 초단타를 친다 그러잖아요. 초단타.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수료 비용 잡아요. 945번 수수료 비용 잡지 합치지를 않아요. 고로 여기서 취득 금액은 12,000원 곱하기 500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액면은 무시입니다. 이거 함정이에요. 거기서 걸려 들으시면 안 돼. 그래서 500주 곱하기 12,000원 하니까 600만 원 되겠죠. 자, 이번에 3번만 썼어도 웬만큼 자, 맞췄겠어요. 다음 10번이 되겠습니다. 항공상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입니다.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 이대리 우리 회사의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있나 무엇이 있나요? 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영업의 비용 하면 대표적인 거가 그렇죠. 기부금 보이네요. 기부금. 그래서 우리 영업의 비용 하면은 대표적인 거가 자, 첫 번째 이자 비용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해 가지고 손실 생기는 거.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리고 기부금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 장사하고 관련 없는 것들이고요.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는 다 장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은 항공의 보험료 관련 자료입니다. 자,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21년도 4월달 1일자에 4월달 1일자에 전액 자산 처리를 했다는군요. 자, 선급 비용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 자, 오늘은 바야흐로 12월 31일 결산이 되겠습니다. 고로 대변 쪽에다가 선급 비용 이렇게 쓰시겠고요. 차변에는 보험료 이렇게 쓰시겠죠. 보험료 이렇게 쓰시겠죠. 그랬을 때 이 보험료가 이번 연도 보험료가 자, 얼마나 표시가 돼야 맞을까요? 자, 4월부터 시작을 해서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지금 세보시면은 지금 몇 달입니까? 제가 볼 때는 1년이 12달인데 그 중에 1, 2, 3 그쵸? 1, 2, 3 무슨 얘기냐면 1, 2, 3만 뺀 자 3개월만 뺀 9개월치가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치가 이번 연도 보험료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360은 1년 거니까요. 나누기 12달을 딱 하시면 이 정도 암산 되시지요. 30만원 잡을게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월. 그래서 5월 30만원이므로 여기다가 30만원을 곱해 주시면은 39, 27 해서 270만원이 이번 연도 보험료로 여기다가 써주셔야 되는 금액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70만원 쓰셔야 되겠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선급 비용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12월 31일 날에는 항상 반대편으로 이렇게 선급 비용을 반대편으로 빼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보험료를 쓰셔야 되겠고요. 이번 연도 보험료는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9개월 거 해서 270만원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적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적용한다. 벌써 답은 1번이네요. 자, 관리회계는 원가 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가, 그래서 공장이 있으면은 물건 만들면 원가 계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밑에 4번도 관리회계가 과세관청을 이건 세무회계를 얘기하는 거죠. 세금 계산해야 되는 회계는 세무회계가 되겠습니다. 고로 2번, 4번은 벌써 틀렸고요. 관리회계는 원가회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그 중에 재무회계는 우리 외부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리회계는 원가회계, 세무회계는 이렇게 과세관청 세금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도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지요? 없다고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개정 과목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 오케이 맞습니다. 요거는 오케이. 거래처 직원이에요. 거래처 직원인데 판매 수수료가 아니죠. 접대비가 되겠죠. 2번이네 벌써. 회계팀 직원 어머니입니다. 자, 우리 직원일 때는 독립후생비가 맞죠. 그렇게 하고 사무실에서 구독하는 신문 때는 도서 인쇄비. 오케이. 그래서 서영이가 틀렸습니다.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쭉 내려서 다음은 항공상사의 매출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입니다. 자, 202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된다. 대손 충당금을 물어봤다. 자, 지금 보시면은 매출채권이요.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게 2021년 말을 물어봤기 때문에 95만원 가지고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 2021년 말 해서 그래서 여기 1%라고 그랬으니 곱하기 여기다가 1%를 곱해 주시면은 곱하기 1% 하시면 공 두 개를 따거니 떼시는 거죠. 고로 공 두 개를 떼갖고 보시면은 9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9,500원. 이게 지금 대손 충당금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 답은 벌써 4번인데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12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이 보시다시피 뭐 8,000원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기초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2021년 중에 5,500원 써먹었다. 해가지고 뭐 여기서 얼마 남았다. 그래서 얼마를 보충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건 뭐다? 그냥 대손 충당금. 지금 대손 충당금 202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을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9,500원이고요. 이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으니까 제가 계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무슨 계정이다. 자, 이게 충당금 계정입니다. 대충
해서 대손 충당금 해서 대손 충당금은 여기가 기초가 여기다 쓰시는 거고요. 기초 항상 충당금은 부채 성격이기 때문에 대변에다 기초를 쓰시고 사변에다가 기말을 쓰시는 거고요. 여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못 받게 된 일이 생겼을 때는 발생 여기다 쓰시고 자, 보충할 금액이 있으면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자 여기 얼마나 보충을 해야 되는지 뭐 대손상각비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많죠. 그래서 지금 뭘 물어봤다? 요거 물어본 거예요. 여기 기말 얼마냐고. 그래서 이 기말이 9,500원이다 그 말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다음은 항공상사의 유형자산 관련해 갖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냉난방기요. 냉난방기 수리했대요. 이 수리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에요. 금액을 보시더라도 20만 원 정도는 수선비로 처리하셔도 되겠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하신 거 요거 있죠. 요거는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자본적 지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페인트 칠한 것도 이것도 자, 수익적 지출로 보셔야 돼 가지고 답은 얼마일까요? 1,000만 원짜리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45회 회계 FAT 2급 많이 어렵지 않았네요. 제가 볼 때는 두 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어요. 방금 요거 좀 틀릴 수도 있었겠고 틀렸을 수도 있었겠고요. 또 앞전에도 문제 하나 좀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